아시아의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가 더 심하게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잘 챙겨서 예. 예, 모쪼록 내년에는 적어도 금년보다는 좀 낫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전 변호사께서 발언 시청하셨네. 예. 지난 1년을 평가를 하자면 저는 뭐 역시 옛날에 노무현 정권 1년 때 제가 혼돈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혼돈이다. 거의 뭐 카오스 수준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바로 이명박 정부가 자초를 한 겁니다. 이명박 정권이 탄생을 한 원인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바로 노무현 정권이 이념투쟁의 골몰을 하고 민생을 도외시한 바람에 반대급부로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랬으면 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고 강한 정부를 추구하라고 표를 다 찍어줬는데 점령군 행사를 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결국은 제일 첫 번째 인사 난맥을 가지고 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고향, 같은 학교, 심지어 같은 교회. 그래서 고소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능력보다는 자기와의 인연을 중시하는 인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서 잘못된 경제정책, 솔직히 말하면 고환율 정책을 우리 정부가 미리 써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중에 금융위기가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되고 금융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금융팀들이 이런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조금도 예측을 못했다는데 우리 국가의 불행이 있었던 거예요. 예. 두 번째로 바로 이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이 말씀이 많습니다. 말씀이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씀들이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외교부 업무 보고 받을 때 북한이 우리 주권 존중하고 우리는 북한 주권 존중하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까 지금 우리 유 전 장관께서도 뭐 개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신룡의 시대로 가겠다 이랬어요. 이 세상에 이념이 없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이 이명박 정부는 영혼이 없는 정부라고 제가 비판을 합니다. 이 영혼이 없다 보니까 정말 갈팡질팡하고 무슨 일 생기면 그때 땜방질하기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도대체 정부에 대해서 신뢰성이 전혀 못 가지는 겁니다. 예. 이 점이 앞으로도 아마 이명박 정부가 깊이 숙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나머지 산 중에 사실 대통령이 힘을 가지는 시간은 앞으로 또 1년입니다. 예. 그 1년 지나면 당장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미 촛불 시위 광우병 때문에 이미 절반은 상처를 입은 대통령입니다. 그럼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대대적인 인사계획부터 해서 예. 정말 제대로 된 비전을 가지고 제대로 로드맵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이 정부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주는 그런 정책을 펴지 않으면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역시 나중에 실패한 정부가 된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같은 쪽에 앉아 계십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비판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을 좀 들어야 되겠군요. 예. 반론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명박 정부 5년 중에 지금 첫 해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아무래도 각 분야의 주요 정책을 마련하고 또 국정 철학을 가다듬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정책이 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촛불 전국이 전개되다 보니까 사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좀 많이 흔들렸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지난 1년 동안 잘못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뭐 자원 외교라든가 또 이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한미 동맹을 복원 강화를 했다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까는 노력에 성과가 있었는데 역시 일반적으로 뭐 국민들도 그렇지만은 칭찬에는 인색하기 마련이고 또 정부는 그걸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가 말보다는 실천 또 구호보다 행동으로 이제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1년은 뭐 그래도 기다려줄 수 있다고 국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더욱 지금보다 냉혹한 정책적 비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난 11년 전에 우리가 환란이 왔지 않습니까? 외환위기. 지금도 뭐 그때보다 어렵다 경제위기 그러는데
그때는 사실은 우리 국내적으로는 환율 부족, 외환이 부족해서 금융위기에 처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경제 상황이 좋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국내 국제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인 공황 비슷한 국제적인 경기 한파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온 국민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출발하고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을 모아야 되는데 예. 정치권이 계속 이렇게 그 리전틱으로 싸우고 국력을 낭비하고 이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 경제를 살리고 여기에 대한 반론을 네, 죄송합니다. 진중권 교수께 잠깐 듣고요. 한미동맹 문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진 교수님. 어젠가요, YTN 그 해직 기자들 모임에 갔는데 어느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가 보일러냐 거꾸로 가게 그런 말을 하던데 제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경기는 펴니다. 내년 후반부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습니까? 세계 경기가 필 거고 그럼 우리나라 경기도 살아날 거다라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비전과 프로스펙트, 전망을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정부한테 결여되어 있는 게 바로 그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결하는 거 뭐냐면 내놓는 경제 정책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세금 갖고 장난치는 거, 규제 좀 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우나 같은 사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과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선진국 경제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그 양적으로 성장하던 이런 그 레토릭을 아직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도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 프로스펙트를 내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주의가 후퇴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욕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대통령 소위 욕하는 게 국민 스포츠다. 너무 많이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은 뭐 경제 예측을 해도 바로 뭐가 들어옵니까? 사법 처리 이런 협박을 받거든요. 이런 분위기니까 자율성이 좀 살지 않는, 뭐랄까, 그 국민들의 그 자율성 같은 것들이 살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이 반시대적이다라는 거죠. 미래 경제 그 패러다임이다라는 것은 자율적 경제 주체들이 좀 잘하게 하고 그것들이, 누가 예측할 수 없는 뭐 어떤 그 총합적인 효과를 내야 되는데 예. 계획은 내 안에 있고 너희들은 움직여라 뭐 이거거든요. 나는 CEO고 너희들은 사원이다. 나는 두뇌고 너희들은 수족이다. 이런 건데 문제는 두뇌의 그 두뇌 속에 든 게 삽 한 자루밖에 없다라고 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거고요. 제가 중요한 것은 경기는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선진국 가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선진국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여기에 무슨 진보가 따로 있고 보수가 따로 있습니까? 합의를 할 수 있는 건 합의하자라는 거죠. 제발 그런 전망들을 내고 예. 검증을 받고 사회적인 합의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가야지. 막연하게 그냥 하자. 그 대통령을 하자 하는 게 깜짝 쇼입니다. 맨날 강림의 쇼예요. 와가지고 뭐 어디 망년회장이나 뭐 중소기업 그 사람들 모이는 망년회장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시장이 나타나거나 그래서 목도리 좀 주고 예. 배추 좀 사면은 그래서 경제가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그 예. 사진 몇 장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알겠습니다.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성환 변호사께 좀 드릴까요? 예. 이 대통령의 문제는 이 보수 진영 내에서도 상당히 그 대통령의 그 어떤 이념이나 일관된 정책의 부재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경기 정책에 관해서도 뭐 고환율 정책을 조장했다 이런 비판이 또 있고 뭐 증거는 없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 전 세계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정책을 집행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뒤가 늦고 손발이 안 맞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에 뭐 퍼주기 외교를 자제하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그 점은 제대로 이제 이 단추를 끼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지만 교과서 문제, 그 좌편향된 교과서나 건국과정의 진실을 왜곡하는 문제를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간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예. 결국 이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대통령을 지지했던 투표했던 사람에게도 실망감을 주는 것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오히려 실물 경제를 잘 이해하신 분이고 또 과거에 그 상당한 그 프로페셔널한 진영들이 갖추어졌다고 보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기대에 비해서는 실망이 크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라고만